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토지 거래를 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용산과 뭐 성동구, 광진구, 뭐 동작,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합니다. 본인이 이제 매수하시기에 이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조금 실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다세대 단독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다 가능하거든요. 서울 거주자에 한해서. 그러나 이제 지자체장이 허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종로구나 동대문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더라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 성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도 허가가 다 나오는데요. 종로나 동대문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그냥 매수하겠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그러면 허가가 나옵니다.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진행을 할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본 계약을 바로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약정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약정서 작성 전에 약정금을 입금을 하는데 이런 금액들은 대략 한 5천에서 1억 사이에 정도 약정금을 넣고 약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다 2주일 안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계약을 그제서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계약을 작성을 하고 잔금을 할 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잔금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등록은 일주일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매수자가 이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다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려가지고 허가가 취소가 됐다거나 등록 취소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결격 사유만 없으면은 저는 진행을 하면서 허가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100%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방법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용계획서를 씁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취득 사용 소명서를 내고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냅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6억 이상의 매매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내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증빙 자료는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강남 상구하고 용산은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가 들어가 있는 곳에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뭐 실입주를 한다고 해도 계약 만료 전에 이제 임차인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임차인에 대한 계약 종료 확인서를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필요 서류가 또한 필요하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입니다. 보통 그 계약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쌍방이 적극 협조를 해도 계약 허가가 안 나왔을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 약정금이 이제 들어갔는데 매도인이 변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더 받아줄게라고 한다라고 하면 계약을 그냥 배액배상 안 하고 막 해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받을 때 뭐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를 안 받아준다거나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매수인이 갑자기 5천을 넣었는데 그 돈을 그냥 받고 나는 해지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사유를 정확히 증빙 자료를 매도인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약정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변심이 허가 받는 동안에 자꾸 생겨요. 2주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내가 너무 싸게 pan 거 아닌가, 매수인은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래서 변심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약정서를 하더라도 그런 배액 변상에 대한 건, 그리고 적극 협조에 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표기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뭐 종류에는 소유권에 대한 거고 내용에는 매매에 대한 내용을 표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매매 대금이 20억이다라고 하면 가끔 뭐 블로그 보면 토지 가격을 10억, 정착물, 건물에 대한 가격을 10억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가격은 최소한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으로 적고, 만약에 공시지가가 한 3억이다라고 하면 3억을 적고 정착물을 17억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용 목적은
뭐 실거주 한다라고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당해 지역 거주 사유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뭐 워라밸 한강 조망이 있고 한강 산책을 위해서 나는 꼭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쓰면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 허가가 나옵니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고요. 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입니다. 임차인의 서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매수인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주택이야 라고 이제 실거주하고 허가를 받을 때 이 정보서가 이제 국토부에 올라갑니다. 동의서가 올라가서 이 사람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세대 전원 5살짜리도 다 이 동의서가 다 들어갑니다. 5살짜리도 집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제출이 되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이 나옵니다. 네. 허가증을 받고 이거는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나서도 이게 등기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허가증이. 그래야 등기를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받고 나서 본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조금 뭐 거래가 주춤했었습니다. 그게 약 11월, 12월 정도에 거래 건수가 주춤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8월에 이제 허가 내용인 겁니다. 총 14건, 한 달에 이제 총 14건이 계약이 됐고, 보시면 5년짜리 있잖아요. 이용 의무 종료일 5년짜리 이것들은 실거주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 경영 같은 경우에는 근생 물건을 산 겁니다. 사업자를 내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가를 매수하신 부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총 한 7건 정도는 실거주를 안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임사를 통해서 실거주 안 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실제로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다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 내려가면서. 네. 지난달에 또 13건의 허가가 났더라고요. 성수동이.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는 실거주 위주로 허가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됐고요. 뭐 동양 아파트, 한신 아파트, 강변 청구 아파트, 인강 아파트 이제 약 아파트다 보니까 주임사가 등록이 안 돼서 실거주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뭐 13건, 14건씩 계속 계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다음 달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실제로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네, 매물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매물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높은 매물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접근 가능한, 그 매매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저렴한 그런 매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거나 뭐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뭐 이럴 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거래 가액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가액을 조금 낮춰서 표기를 하는 게 좋다. 자, 자주 묻는 질문들이세요. 한남이 좋냐, 성수가 좋냐. 이거는 뭐 성향 차이고요. 좀 빠른 구역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한남 뉴타운 2, 3지구 그리고 한남 4, 5구역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성수도 뭐 시공사 선정이 되면서부터는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금에 맞게 고객님 여건에 맞게 어디 투자처를 선택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성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한남은 전통 부촌으로 신흥 강제인 성수보다는 네임밸류가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확장성을 봤을 때 성수도 충분히 좋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약정 금액은 약 5천에서 1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협의 사항이긴 한데 보통 매도인 분들이 한 중도금까지 한 40% 정도, 50% 가까이 받길 원하세요. 그러나 최근에 뭐 제가 진행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10%로 매수인의 여건에 맞게 좀 조율을 해서 계약을 잘 진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까지는 한 40%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지방 거주자가 실거주로 매수 시에 지방 주택을 꼭 처분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성수동에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나 지방의 서울 경기권이 아닌 뭐 세종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매도 안 하시고 추가적으로 주택 매수 가능합니다. 성수동. 그리고 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야 되나요? 실거주 하시면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셔가지고 입주, 실거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 뭐 학교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학부형인 분들은 실제로 실거주 쉽지 않습니다. 학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군이 이미 다 키워놓으셨다거나 애가 어리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실거주 하러 오십니다. 2년 동안 의무 기간 동안만 이제 거주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수동. 네, 성수동은 투기가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재당첨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한남에 2구역이든 4구역이든 5구역이든 분양 신청을 하고 관철을 받았어. 관철일로부터 5년 동안 분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같은 투기과열 지구 안에서는. 그러나 성수동은 투기과열 지구가 아닙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만 투기과열 지구죠.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분양 신청할 수는 없으나 성수동은 투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문제 없다. 물론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폭등을 한 거야. 이게 뭐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고 관초도 나기 전인데 뭐 동양 아파트가 50억이 넘어가. 그럼 투과 지역 묶일 수도 있죠. 성동구 전체가 또. 그렇게 되면 재당첨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도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수익 보셨으니까.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전매 제한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투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매도 매수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승계 다 가능합니다. 5년 재당첨 금지, 이건 투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점은 분양 신청을 하고요. 한남 2구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분양 신청을 하고 올해 한 5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죠. 25년 5월. 한남 2구역입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 마감일 30년 5월까지는 투과 지역에서는 분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강남에 이제 재건축 단지를 갖고 계신 분이 한남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문의가 오는데 그 5년 재당첨 금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매수를 말렸던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또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건축은 전매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한 물건만 거래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승계 가능합니다. 그냥 거래했다가는 그냥 물딱지 되는 거고요.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되어 있는데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일시적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착공 신고가 3년 안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 예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투가 지역에서는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2일부터는 전매 제한이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철부터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거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잘 모르시길래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용산의 원효로 같은 경우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모아타운은 이제 빈소법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전매 제한이 모아타운도 있다. 투가 지역에서는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고요. 5년 재당첨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는 곳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 내가 당첨 사실이 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에서 5년 안에 내가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5년 재당첨이 아닙니다. 법률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 내가 당첨이 돼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주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뭐 한남 뉴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전매 제한이라든가 5년 재당첨 금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딱지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가 지금 현재 강남 3구하고 용산에 지금 투기과열 지구로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탑 7 보시면
압구정, 현대 뭐 넘사벽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투자금이 비슷했는데 최근에 한남 뉴타운이 급격히 많이 올라가면서는 이제 우리가 10억 전후로 가용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성정 구역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정 구역에 대해서 꼭 그러세요. 막 8억 갖고 들어가시려고 해도 잘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노량진을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10억 갖고 한남을 가고 싶지만 이제 한남을 못 가. 그러면 이제 대체 구역이 여기서 어디냐. 성수 전략 정비 구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